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신권 물건인데 반드시 입찰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10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추천 입찰가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16층입니다. 층수 괜찮죠? 그리고 감정가가 10억이고요. 최저가도 10억입니다. 100%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물건으로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총 층수는 20층이고요. 20층 중에 16층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층수다 라고 보여지고요. 보존 연식도 깨끗합니다. 11년식으로 준신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쾌적한 아파트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봐도 조금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1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층에 주차장이 없고 보통은 공원같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공원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겠죠.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날개 쪽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에다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럼 이따가 단지 정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44세대로 그래도 완전히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지가 어느 정도 갖춰진 아파트 물건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주차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당 1.43대로 상당히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세에 이것도 한몫을 합니다. 브랜드인데요.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같은 평수에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 간의 시세 차이가 조금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안이라는 삼성물산이 지었다는 부분도 분명한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2개 평수가 경매물건이랑 똑같은 평수이고요. 구조를 보시면은 B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에도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 구조로 그렇게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다, 거의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여기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이고요. 제기동과 용두역이 보이시죠? 1호선과 2호선이 둘 다 접해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파트는 호재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6년도에 동북선이 여기 앞에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쪽에 노원 쪽부터 해가지고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호선으로 그래도 왕십리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은 학교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쉽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그렇게 걸리지가 않는 가까운 거리긴 한데 문제는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깝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학군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옆에 바로 옆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보건소예요. 보건소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깝죠? 그래서 그냥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차로도 뭐 그냥 몇십 초, 1분이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새마을금고가 바로 아파트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국민은행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농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은행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다양한 은행들이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관공서인데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센터를 품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도 무척이나 가깝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동대문구청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무척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편하게 이동이 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아파트 단지는 쾌적한 환경에 W역세권 그리고 미래 가치도 충분한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그 이외의 인프라는 전혀 빠지는 것이 없이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물건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 B타입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3월 달에 11억이 거래가 된 게 있고요. 요건 조금 급매로 거래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 달에는 12억 3천 12층이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11억 4억 5천이 거래가 됐고 9월 달에는 11억 8천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맨 위에 물건 빼고는 11억 중반에서 12억 정도 사이가 되겠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요거 물건 옆에 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11억 5천 14층, 11억 17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끔씩 거래가 낮게 된 게 11억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웬만큼 거래가 된 거는 11억 중반 정도로 보여져요. 효과를 보시면 이제는 저층이 11억 5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밑으로 쭉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세안구 매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보시면은 여기 중층 입주 가능 물건이 1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 추천 물건에서 가격 조정도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 물건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11억 초반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거래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의 추저가는 10억이죠. 10억이기 때문에 11억 정도 된다고 쳐도 지금 시세 차익이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권리 분석을 볼 텐데요. 권리 분석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한번 볼 텐데요. 등기부등본 요약본에서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임의경매 하나밖에 없고요. 을구는 근저당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 권리 후보권 7가지에 전부 다 속하는 권리들이고 여기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17년도 8월 16일이 가장 빠르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등기부등본상 안전한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데요. 이 물건은 지금 채권액이 2억 4천.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니까 2억 정도의 대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죠. 그럼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값어치가 10억, 11억이 넘어가는데 빚은 2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게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취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반드시 입찰 전날 그리고 입찰 당일날 출발하기 전에 이 물건이 취하가 됐는지 취하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신건이라서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니라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한번 볼 텐데 일단 당사자 내역을 보시면은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계시는 것으로 확인해 되시고요. 당사자 내역에서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시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는 확인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전부를 다 매각을 한다. 토지도 전부에 대한 부분을 다 경매로 매각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시면은 감정평가서에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임대관계 그냥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폐문부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겠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외에는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면은 비고란 아니면 지상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물건 얼마에 들어갈지 조금 애매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시세를 대략적으로 11억 초반 정도로 잡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11억 2천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신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자 분들이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11억 초반으로 잡았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0억 3천에서 10억 4천 사이입니다. 그 정도 금액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거주자분이라면 11억 5천까지는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3천에서 4천 정도가 조금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4월 9일 화요일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은 실거주자분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